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건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고,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기존의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예고가 됐던 대로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현 정부 들어서 220 대책, 19번째 대책인데요. 일단 19번째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수도권 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2.16 대책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입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60%가 적용돼 왔는데요. 오는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군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 대상 지역까지 넓히기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뿐 아니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추가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과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입니다. 자, 대책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19번째 대책, 우리 부동산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대책들을 봤죠. 네. 자, 19번째 대책.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대책이 나오게 되면 지금 올라있는 집값들이 잡히겠느냐라는 부분들한테 질문하실 그게 거예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또 제가 걱정되는 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도 좀 돼요. 그렇죠. 네. 대책이 지금 나오는 시점을 보게 되면 기존의
대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대책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지정된 지역 외에 비규제 지역 쪽으로 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많은 전문가들 또 저도 이 대책을 보면서 좀 느꼈고요. 지금 어제 지정된 5곳의 특징을 보면 서남부권의 교통 호재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곳으로서 아직까지는 집값 자체가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언론에서 수용성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오르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수용성 지역이 아니었고 지정 지역은 수안의 지역이었습니다. 자, 용인과 성남은 용인 3개구 중에 기흥구와 그리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성남 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들이 묶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상승을 하고 이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한 단계 위인 투기 과열지구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기존 수원과 안양, 의왕을 묶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좀 더 규제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2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크게 골자를 2개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투기 수요 차단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개념 자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의 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 첫 번째로 아쉬운 부분 자체가 뭐냐면 갭 투자. 12, 16 대책에서는 9억 초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부분 자체를 모두 해소하겠다 등등의 어떤 대책이 나왔지만 현 220 대책에서는 이 갭 투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내용이 빠졌고요. 또 하나, 2번째. 자, 임대 등록 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 시가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8년 등록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50%가 되고요. 10년으로 장기로 가면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론 자체가 있는 투기수요 차단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물음표가 하나 그려지고요. 자, 2번째 실수요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자, 5개 지역 영통, 수원 다 묶였죠 이제.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이제 안양 지역 같은 경우도 동안구가 기존에 지정돼 있었고 전부 다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의왕시가 함께 묶여버렸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주택자는 대출을 기존에 70%까지 LTV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9억 이하를 50%로 묶어버리면 예외 사항도 나열을 시켜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 자체가 없으면 매입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떤 층에서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 나올 수 있느냐? 신혼부부. 또한 자금 여력 자체가 성격이 떨어졌던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더 좁아졌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60%의 대출 LTV였지만 50%로 줄이면서 이 지역들, 비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의 20% 정도가 감소하는 정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 16 대책까지 보시게 되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12, 16 부분 자체의 이 지역들에게 모두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가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 지역들 자체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규제 내용이 들어갔고요. 보시는 대로 오늘부터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원 전 지역 그리고 안양만한 의왕 지역이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대구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투기 지역도 아니고요. 그러나 밑에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특징. 이 부분 자체는 한번 우리 대구에 사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제 2020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왜 가격이 올랐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대로 그간 타 수도권 지역보다 가격대가 탄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과 가격이 많은 지역 자체를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적으로 묶다 보니까 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크고 큰 교통호재들이 잠재적으로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교통호재 플러스 타 지역들에 의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귀결은 뭐냐면 현재 풀려있는 유동자금 1170조 부분 자체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물꼬 자체가 트여져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또한 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 자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규제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어떤 미봉칙 부분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 국토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을 정립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또한 거기다가 플러스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물량만, 수요와 공급 부분 자체만 갖게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1170조에 대한 부분 자체의 유동자금 자체가 풀려 있다 보니까 이 자금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의 하나의 방법 자체가 아니었나라는 부분 자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되었을 때 우리 지금 어제 2월 20일 날 묶였던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그리고 세제, 세 번째로는 청약에 대한 부분 자체의 규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내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규제를 받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현행 보시는 주택관계 구간 없이 LTV가 60%였습니다. 60%.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9억 이하분 같은 경우에는 LTV를 50%로 10% 내리고요. 9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60%였지만 30% 내리는 규제정책 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어제 지정된 지역만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10억 원의 주택을 이 지역에서 매입할 때는 기존에 6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 9억 아래쪽으로는 50%, 4억 5천, 그리고 9억 이상의 1억에 대해서는 30%이기 때문에 4억 8천, 한 1억 2천 정도가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제정책이 나왔다.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 7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비율 자체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현격히 자금 유동성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더 타격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0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변경되는 세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주택자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해서 10%가 중과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12, 16 대책에서 나왔던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약시장에 있어서 전매 제한 부분 자체입니다. 전매 제한. 자,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서 보시는 대로 1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분양 당첨이 된 이후부터 소유권 등기 일 이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지정된 지역과 근본에 지정된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일까지 전매 부분 자체가 금지되고요. 또한 2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이었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은 성남시 민간택지였습니다. 3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이었던 지역들, 수원 8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 부분 자체가 모두 어제부로 모두 1지역으로 다 상향 조정되면서 모든 조정대상 지역 내의 전매 제한이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금지된다. 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제 대책에 있어서 큰 틀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당분간의 투기 수요는 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과연 어제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또한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현격히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 예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지정이 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으로 다른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다분하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국토에 걸쳐서 특히 집값만큼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